예. 이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정상파가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 이제 소리라는 거죠. 소리라고 얘기하면 이런 파동의 경우는 소리의 경우는 크게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내게 합니다. 근데 이 주파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귀에 들리는 주파수, 그래서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듣진 않아요. 실제로 이 듣는 원리를 따져보면 사람의 귀가 있습니다. 귀를 이제 웨이라고 얘기하고요. 소리가 들어가는 구멍 이제 웨이도, 그리고 요게 계속 들어가진 않아요. 중간에 뭐가 있니? 여기 고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네이가 있는데 요 고막에 뼈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골이라는 놈이 달려 있고요. 청소골 끝머리에 마치 달팽이 모양의 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달팽이 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팽이 관에 뭐가 있냐면 신경이 달려 있죠. 뭐라고 얘기해? 이게 청신경, 소리를 듣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요 고막 소리, 다시 말하면 주변에서 소리가 들어가면 웨이도를 타고 들어갔다가 고막에서 청소골을 때리면 청소골이 떨리는 그 진동이 청신경을 떨고 그게 안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청신경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가 사람이 듣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떨림을 사람의 경우는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거 20에서 2만 헤르츠 모든 사람이 듣느냐? 이건 아니고요. 수업이었으면 이걸 쌤이 어플을 가지고 해가지고 들리냐 못 들리냐 한번 해볼 텐데, 어플에서 뭐 주파수 발생기 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면 핸드폰에서 20Hz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20Hz로 떨리고요. 2만 Hz를 만들어줘요. 그럼 2만 Hz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50Hz 근처에서 아마 한 3, 40 사람에 따라 그런데 좀 민감한 사람 한 4, 50Hz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여러분들의 경우는 고등학교 이러니까 한 17,000Hz 정도까지 듣습니다. 하지만 이 바깥쪽의 헤르츠 잘 못 들어요. 이거 왜 못 듣냐라고 얘기하면 20에서 2만 헤르츠의 경우는 사람의 경우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다 들어. 그리고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도 다 들었습니다. 보자. 2만 헤르츠라고 얘기하면 2만 헤르츠. 1초에 몇 번 떨리는 거야? 2만 번 떨리는 거야. 그럼 이걸 들으려면 여기 있던 청신경이 1초에 2만 번씩 떨려가면서 나 떨고 있니? 나 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만 헤르츠 들리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신경에서 2만 헤르츠를 들으면 2만 헤르츠는 계속 또 많이 떨렸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떨렸어. 그러다 보니까 요 고주파 음부터 청신경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먹으면 어렸을 때 갓난아기 할 땐 2만 헤르츠,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 19,000 헤르츠, 여러분 같은 경우엔 한 17,000, 고등학교 3학년,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16,000 헤르츠를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는기가 먹어요. 이건 정상적인 경우예요. 근데 요 정상적인 경우를 가지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화한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들은 귀가 고주파음을 민감해서 잘 들어. 그런데 잘 들어봅시다. 요거 20Hz니까 이거 진동수가 낮은 음 해서 이거 저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저음. 이건 2만 헤르츠에서
고음이라고 합니다. 진동수가 커요. 그럼 저음이랑 고음이랑 여러분 듣기 어떤 음이 좋은가요? 저음이 상대적으로 괜찮죠? 고음의 경우는 목소리가 잘 안 올라가네. 고음의 경우는 듣기가 좀 삐 하는 그런 음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음은 듣기가 불편한데 나이가 젊은 층엔 들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한테는 잘 안 들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착안해서 만든 제품이 어떤 것이 있냐면 실제로 영국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데 한 20대 후반 여러분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껄렁껄렁하게 편의점 앞에 막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편의점 앞에 착한 학생인지 아니면 불량한 학생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그 앞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막 몰려있으면 막 먹작짓거라고 또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른 소리를 얘기했으면 참 올바른 소리를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욕설도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가게 앞에서 편의점 앞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계속 이 앞에서 계속 얘기해. 불량한지 불량하지 않은지 어쨌든 얘기한다고 합시다. 한 대여섯 명이 쫙 얘기한다고 합시다. 근데 요 학교 여러분들 집 앞에 편의점 가려고 그랬더니 잘 모르는 학생들 여러분 학생 나이대에 있는 남학생들이 막 자식가락에 모여가지고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지나가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편의점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을 멀리 보내고 싶어. 그런데 편의점 사장님이 너희 가! 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봐. 그렇게 얘기도 못해.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을 나온 것이 뭐냐면 편의점에서 저 불량 청소년들 아니면 청소년들이 계속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구체적으로 학생들 저리 가요! 라고 얘기 안 해도 학생들이 불편해서 피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 상품을 남기면 여기다 스피커를 갖다 대고요. 스피커에서 17,000Hz 음악이란다.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 소리가 어떤 거냐면 삐 하는 여러분 주파수 발생시켜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삐 하는 소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메스꺼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떻게 되면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 상품이 이런 건 나온 것들도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17,000이면 들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의 경우는 잘 안 들려. 그래서 나이 든 사람 같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안 들리니까 불편함은 없겠지만 학생들은 쫓아내고 또 다른 사람이 학생들을 오라고 하면 이제 소리를 꺼버리면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 상품도 나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리의 경우는 가청 주파수가 어떠냐에 따라 사람에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는 이런 소음도 있는데 어쨌든 진동수가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리는 이런 진동수 차이, 주파수 차이만 있냐? 아니고요. 첫 번째가 주파수의 차이도 있고요. 두 번째, 세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횡파로 얘기하면 이거 진폭이라고 얘기하죠. 진폭의 차이에 따라 얘기를 할 때 흔히 우리가 할 때 강한 소리, 약한 소리, 우리 표현으로 하면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폭이 크면 큰 소리, 이걸 에너지 개념으로 하면 강한 소리, 세기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약한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단위계가 있냐면 소리의 세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의 공식은 어떻게 되면 E 파이의 제곱 로 V A의 제곱 F의 제곱입니다. 진동수 이거 진폭이고요. F 진동수고요.
요거 전달 속도고요. 그리고 밀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일정할 때 진폭이 크면 소리의 세기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를 또 달리 얘기하면 진동수가 작아도 진폭이 크면 소리의 세기는 크겠네. 그래서 사람이 들을 때 이 진폭이 사람의 들을 때 진폭이 대략 이 진폭의 경우는요. 최소가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정도 되고요. 최대가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 사이에 있는 진폭의 경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진폭이 이거보다 커져버리면 고막 터지겠지. 요거보다 작으면 인식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진폭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이걸 단위로 얘기해서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봤니? 데시벨. 몇 데시벨입니다. 시끄러운 정도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데시벨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아예 못 듣는다. 그래서 거의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진폭보다 이걸 기준을 0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0데시벨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커져. 그러면 이제 10데시벨, 20데시벨, 30데시벨, 40데시벨 얘기하는데 0데시벨은 이거 못 들어. 10데시벨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나뭇잎 팔락팔락팔락 거리는 소리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60데시벨 정도가 이게 보통 1m 정도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크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적당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정도 이게 60데시벨 정도 됩니다. 그런데 0데시벨이랑 10데시벨 요 10데시벨 차이 나는 건 세기 차이가 10배가 나는 걸 10데시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0데시벨이랑 20데시벨이랑은 세기가 몇 배 차이야? 10배. 20데시벨이랑 30데시벨이랑은 세기 차이가 얼마야? 10배. 그러니까 몇 배 차이 나는 거니? 100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0데시벨이랑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1m 거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오늘 괜찮았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면 70데시벨, 이게 80데시벨이 돼버리면 60데시벨이나 80데시벨이나 해봐야 20데시벨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데시벨 차이는 결국엔 세기로 따져보면 100배 차이가 나니까 진폭이 100배가 되니까 훨씬 더 소리가 크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한계치 열라 진동수가 세기가 세. 그래서 제트 엔진을 켰을 때 제트 엔진 비행기 엔진이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 그게 보통 이제 130데시벨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이러면 이제 이거는 그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소리가 안 들리죠. 60이랑 130이랑 따져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진폭의 차이를 이제 세기라고 얘기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음악의 색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맵시라고 얘기합니다. 맵시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뭐냐면 특정한 진동수 라음이라고 합시다. 440Hz에서는 라음의 피아노에서 이런 모양이 파형이 나온다고. 실제로 이렇게 나오지만 미세하게 떨리겠지만. 그런데 같은 라음을 바이올린으로 키면 진폭이 똑같은 파동이 아니고요. 미세하게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파형은 요 파동, 왼쪽에 있는 파동이랑 오른쪽에 있는 파동이랑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파장 그리고 진폭
주기는 같아. 그런데 미세한 떨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떨림의 차이, 미세한 차이를 음색 맵시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맵시 차이 때문에 이거는 피아노 소리야, 이거는 바이올린 소리야, 이거는 기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맵시, 진폭, 진동수, 주기, 파장, 이런 것들이 비슷한 파장을 대표적으로는 비슷한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소리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슷한 것이 뭐 있냐면 여학생들의 경우보다 남학생들의 경우가 좀 많은데, 남학생들의 경우는 아버지랑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여학생들도 어머니랑 비슷한 경우보단 남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여러분들의 경우는 남학생들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버지랑 많이 닮았죠. 뭐 어머니랑도 닮은 경우도 있는데 성대 모양이 좀 틀릴 테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고요, 근육 조직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닮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를 내는 조직인 성대라고 있습니다. 목에. 남학생들은 그 앞에 이제 울대라고 있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복숭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성대 모양이, 성대 근육 조직이 아버지랑 닮았습니다. 아버지랑 닮다 보니까 이 떨림이 비슷해. 떨림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슷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가끔씩 보면 엄마 친구나 이렇게 어머니 친구분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인 줄 알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왜 그러냐면 엄마랑 아들이랑 아버지랑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고 성대가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성대가 비슷해서 비슷한 파양을 아버지 파동이고 여러분 아들내미 파동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차이는 분명히 나는데 왜 목소리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전화 통화를 할 땐 요 주파수를 비슷하게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비슷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좀 잘라서 비슷하게 만듭니다. 고음 잘라버리고 저음 잘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형이 비슷해져. 그래서 전화 목소리를 들어버리면 비슷하게 들립니다. 근데 비슷한 것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단 이렇게 되고요. 쌤이 지금 소리를 이렇게 맵시 표현할 때 이렇게 마치 횡파의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리는 횡파니 종파니? 이거 종파입니다. 종파인데 왜 횡파의 형태로 표현하냐면, 종파는 아까 전에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밀, 소, 밀, 소, 밀, 그래서 파, 장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거를 횡파의 형태로 그려놓으면, 그래서 요게 밀한 부분, 요게 소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진포까지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파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면 파, 장만 표현할 수 있는데, 횡파의 표현 방식으로면 밀에서 밀, 소에서 소까지를, 그래서 파, 장뿐만이 아니고 진포까지,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종파인 소리의 경우에도 횡파의 형태로 표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하지,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게 되면, 좀 전에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내냐면, 사람의 경우는 허파가 있습니다. 오른쪽 허파, 오른쪽 허파 해서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요 기도 중간에 이제 뭐가 있니? 성대가 있습니다. 성대가 바르르 떨려요. 바르르 떨면 공기가 진동합니다. 공기의 떨림이 돼. 그래서 공기를 성대의 떨림과 공기의 떨림이 같아져 버립니다. 이런 현상,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제 뭐라고 하면 공명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명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외부의 진동수와 물체의 진동수가 일치하여 진동이 점점 커지는 현상, 이걸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명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게 공진현상이고요. 공진, 공통의 진동수를 떤다는 얘기고요. 이 공진이 공기를 울렸다. 그럼 이제 이걸 공명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네에 매달려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네에 매달려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한다고 그래요.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진동수가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뒤에서 여러분 친구가 밀어준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 재밌게 타려면 진폭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 재밌게 타려면 진폭이 크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1초에 한 번씩 밀어주면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순간 밀어주고 내려왔다 올라가는 순간 밀어주고. 그래서 진동수가 주기가 1초라고 얘기하면 1초 간격으로 한 번씩 밀어주면 진폭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진폭이 점점 커지는 현상, 이걸 공명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달리 얘기해보면 1초에 한 번씩 밀어주면 진폭이 커져.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되니? 2초에 한 번씩 밀면 되죠. 3초에 한 번씩 밀어줘도 돼. 근데 달리 얘기해보면 1초 주기로 밀어주면 되지만, 나는 좀 더 열의가 있어. 그래서 0.5초 간격으로 밀어주면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오는 순간도 밀어지니까 어떻게 돼? 진폭이 최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진동수, 이 친구가 밀어지는 중성소수와 외부 그리고 물체의 진동수와 요게 맞아 떨어져 버리면 똑같을 필요는 없어. 물체 진동수가 1초일 때 얘는 2초마다 밀어줘도 되고, 그게 거의 일정한 주기로 맞게 되면 진폭이 최대가 됩니다. 그걸 이제 공명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공명현상은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한번 네이버나 네이버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파란 창이나 이런 데서 구의역 테크노마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면 날짜가 2011년 7월 5일 날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2011년 7월 5일 날 구이동에 테크노마트라고 있습니다. 건물이 한 20층 30층 되는 거, 상당히 큰 건물이에요. 수업했으면 실제로 보여줄 텐데, 항공지도도 있고요. 지도에서, 초록창에서 지도 그런 데서 이제 찾아보면 테크노마트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구의역 근처에 있어요. 한강변에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건물이에요. 20층, 한 30층, 40층 되는 건물인데, 요게 2011년 7월 5일 날 갑자기 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 지진이다. 그래서
삐우삐우삐우 하면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너네 왜 나왔니? 그랬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 떨려서 도망 내려왔는데 아니었대.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왜 흔들렸나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뭐 공사가 잘못돼서 기초가 부실해서, 아니면 지진이 났다. 근데 공사 부실해서 흔들렸다.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흔들렸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이런 건물, 높은 건물, 바람이 분다고 얘가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실제로 움직입니다.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부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대 있죠? 갈대. 뭐 해안가만, 아니면 뭐 그런 강가에 있는 갈대숲, 갈대 같은 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갈대는 휘청 합니다. 그래서 갈대는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나무같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바람이 세게 불면 휘어지진 않지만 어떻게 돼? 부러져 버리지. 그래서 테크노마트 같이 이렇게 고층 빌딩의 경우는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얼마나 흔들리는 거예요? 63 빌딩 같은 경우는 바람이 강풍이 불면 좌우로 30cm인가 50cm 간격으로 왔다 갔다 흔들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흔들렸다. 바람이 세가지고 흔들렸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람도 안 불었고요. 그리고 또 지진도 없었습니다. 이거 왜 흔들렸냐? 상당히 많은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때 당시 20층인가 12층인가 20층인가에 뭐 있었냐면 여기에 스포츠 센터가 있었대요. 스포츠 센터에서 뭘 했냐면, 혹시 여러분 태보라고 들어봤냐? 태보. 에어로빅 같은 그건데, 태권도와 플러스 복싱 이런 걸 겹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발차기, 그리고 주먹 이렇게 날리는 거, 발차기 이런 거, 그리고 복싱에서 원투 이런 주기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격해. 그래서 발구르기도 둥땅. 그래서 뭐 인터넷 있으면 유튜브, 너튜브나 이런 데서 태보하는 걸 한번 보여주긴 할 텐데 그건 못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태보를 하는 걸 하는데, 하게 되면서 상당히 격해. 그러면서 발을 구릅니다. 꿍꽝 그랬는데, 요 꿍꽝거리는 주기가 이 테크노마트 건물의 고유 진동수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테크노마트의 진동수가 실제로 수직 방향의 고유 진동수가 0.34였다고 해요. 0.3, 뭐 고유 진동수가 그랬나? 아니면 주기가 그런지 어쩐지 0.34인가 그랬대. 그런데 이 태보의 진동수가 요거랑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발구름에 따라 요 건물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만약에 1초에 한 번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뚱뚱 해지니까 어떻게 돼? 진폭이 점점 커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질 것처럼 떨립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이 늘려서 지진이다.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이 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태보장이 있었다는 걸 알고 7월 21일 날 실제로 여기에서 사람들을 가지고 진동을 했는데 실제로 재현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테크노마트에서도 고유한 진동이 생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미리 알아냈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공명현상이 테크노마트에서도, 우리나라의 테크노마트에서도 있었고요. 이런 현상을 좀 더 세게 해가지고 다리가 부서진 경우도 있었어. 언제냐면 1831년도에 영국에서 브로톤이라는 현수교가 있습니다. 현수교라는 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수교가 있는데 군인들이 여기를 행군해서 지나갑니다. 군인들이 행군하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발박자 맞추죠. 발박자 맞춰서 건너가니까 요 현수교니까 출렁다리야.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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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재밌네.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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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더 발을 구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다리가 무너져요. 그래서 74명인가? 74명인가 사망 앤드 부상자가 생깁니다.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1831년에 브로턴 이 현수교에서 무너진 이후에 지시사항이 생깁니다. 뭐냐면 다리에서는 절대로 발 맞춰 걷지 말것.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아니에요. 그냥 걷고 싶은 대로 걸어. 그래서 다리 위에서 절대 걷지 않습니다. 합니다. 이건 기록상으로는 남은 거고요. 여러분들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 타코마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940년 7월입니다. 7월 달에 개통되고 11월에 무너진 다리예요. 그런데 이 타코마 브릿지는 원래는 그때 당시 만들어질 때 세계에서 세 번째 제일 긴 현수교였대요. 800 얼마짜리 800m 정도 되는 긴 다리였대요. 설계상으로는 대략 한 50m 초속 50m 이상의 바람을 버티게 했다는데 설계했다는데 요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요거 무너질 때 풍속이 19m/s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19m/s 바람에 무너집니다. 근데 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7월 달에 만들고요. 요 다리가 설계상으로 설계 미스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현수교인데 요 다리가 위아래로 진동을 했습니다. 진동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리가 흔들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이나 이런 데서 출렁다리라고 많이 만듭니다. 출렁다리 하면 사람들이 거기 건너가면서 출렁 되네? 그래서 이거 재밌어. 그래서 타코마르 브릿지에도요 1940년대 7월 달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왕복 4차선짜리 도로인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면서 이제 출렁출렁거리니까 사람들이 열나 많이 다녀가지고 구경을 많이 옵니다. 구경을 오니까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타코마 브릿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설계자도 이거 절대 안전하다. 이거는 50m 이상의 바람에서도 안정한 거기 때문에 출렁출렁 흔들거리는 게 한계 충분히 안전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가만히 있었으면 멈춰 있으면 부러지거나 끊어질 텐데 요게 출렁거리면서 그 진동을 에너지를 줄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광고판도 많이 했는데 어떤 광고도 있었냐면 as safe as 타코마 브릿지라는 광고도 은행에서 광고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코마 다리처럼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은행 광고로도 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설계자도 요거 타코마 다리가 바람이 불어서 막 휘청거릴 때도 실제로 건너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이게 요렇게 다리 길이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요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하폭이 대략 한 9m가 넘게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때도 설계자가 가면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결국엔 11월 7일인가 그때 결국엔 무너집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무너질 때는 사람들이 다 피하고 나서 무너졌으니까 상관없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워싱턴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관광을 하다 보니까 관광 수익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똑같은 위치에다 똑같은 다리 다시 또 한 번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 그래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타코마 브릿지 한번 찾아보세요. 동영상도 있습니다. 테코노마트 같은 경우엔 이거 기사로만 나와 있는 거고요. 기사로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타코마 브릿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진동이 우리 이번 시간에 할 악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줄을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현에서의 진동. 그럼 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이 있습니다. 그럼 요 줄을 가지고 하나 둘 잡아가지고 탕 튕겨주면 줄은 이쪽으로 가는 파동과 그 다음 반대쪽으로 튕겨서 이렇게 튕기겠죠. 이런 파동을 만들 거야. 그래서 줄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하면 요런 파동의 경우는 배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거 한 개지. 그럴 때 파의 길이, 파장은 얼마니? 2L이 되겠죠. 근데 같은 줄이라고 하더라도 요런 파동만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튀겨줬느냐에 따라 이런 파동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줄의 길이는 똑같이 L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배의 개수는 몇 개야? 2개고 파장은 L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줄인데 파동이 요런 파동도 만들어지겠죠. 그럼 배의 개수 3개, 파장은 3분의 2L. 그러면 하나만 더 나가 봅시다. 같은 길인데 배의 개수 4개, 요건 4분의 2L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점점 나가서 배의 개수가 N개면 파장은 얼마니? N분의 2L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줄에서 나오는 정상파는 L과 N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줄의 개수에서는 2분의 람다 N이라고 해서 곱하기 N. 그래서 N은 1, 2, 3 배의 개수에 따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람다 N은 N분의 2L이 되죠. 근데 파동이 퍼져나갈 때 F 람다가 되니까 요거는 공식이 따로 다시 해보면 Fn은 람다 N 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써보면 2L분의 NV가 되고요. 요거는 2L분의 N이고, 요 줄이기 때문에 줄에서의 속도는 밀도와 장력과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T는 장력이고요. 양쪽에 줄을 당겨주는 힘. 그래서 로는 선 밀도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진동수는 요 공식이 나오니까 길이가 짧을수록 그리고 선 밀도가 작을수록, 선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딸려 얘기하면 가늘수록, 그리고 줄이
팽팽할수록 여기 클수록 그렇게 되면 진동수가 커집니다. 다른 말은 뭐야? 고음이 납니다. 됐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같은 줄이라도 장력이 크면 세게 당겨주면 양쪽 줄을 세게 당겨주면 고음, 그리고 또 같은 줄이더라도 가늘수록 고음이 나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가늘수록 고음이니까 두꺼울수록 저음이지 굵은 줄이면 저음입니다. 이건 왜냐라고 하면 장력은 이 부분에서 계산해서 나오는데 굵은 줄은 왜 저음이 나냐라고 하면 보자. 굵은 줄, 가는 줄 비교하면 굵은 줄은 질량이 큽니다. 질량이 크면 관성이 커.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잘 안 움직이니까 진동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음이 납니다. 그리고 또 짧은 줄일수록 고음이 납니다. 짧은 줄이면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고음이 납니다. V 꼴 F 람다니까 얘가 짧아지면 얘가 커져.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일정하답니다. 다시 말하면 현에서의 그 전파동의 전달 속도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현 말고도 이런 현에서의 진동 말고도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관에서의 진동도 있습니다. 관에서의 진동이라고 얘기하면 관은 양쪽이 열린 관도 있고요. 그럼 양쪽이 열린 건 먼저 합시다. 양쪽이 열린 관에 비해서는 이렇게 양쪽이 배가 만들어진 이런 파동이 됩니다. 근데 같은 파동, 같은 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의 길이 L이라고 얘기하면 파의 길이 파장은 요거 2L일 테고요. 중간에 배의 개수, 여기서 배가 좀 애매하니까 마디 개수라고 얘기해. 그것이 그거니까. 마디 개수는 요는 하나죠. 그런데 요런 파동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요런 파동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관의 길이는 똑같이 L이고요. 마디 개수 2개. 그럼 파장은 얼마니? L. 이러면 마디 개수 3개. 요거는 3분의 2L. 마디의 개수가 n개면 어떻게 되니? n분의 2L이 되겠죠? 아까 전에 현의 진동이랑 똑같네요. 근데 관이 이런 것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것도 있나요? 막힌 관도 있습니다. 막힌 관도 한번 유추해 봅시다. 이건 관의 길이 똑같이 L 똑같으면 얘가 이런 진동이 기본 최소화 진동이겠죠. 그럼 기본 진동, 그래서 이거 마디 한 개라고 얘기하면 파장은 얼마일까요? 이거 사인파를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얼마야? 4L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L 이거 2개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럼 이거 3이라고 얘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5개니까 5분의 4L. 그러면 요거 1, 3, 5 그러면 되겠죠. 한 개, 두 개, 세 개. 만약에 n개면 어떻게 돼? 2n 플러스 1분의 4L이 되겠죠. 그래서 관에서의 진동도 현에서의 진동도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